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의 팀 승리를 이끄는 3루타를 치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었습니다. 3대2로 아슬아슬 앞선 순간 7회 말 원아웃 상황에서 좌투수의 95마일 패스트볼을 받아치면서 시원한 3루타를 쳐버렸습니다. 165km 타구였고 오라클파크 팬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승리와 이정우의 활약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습니다. 11일 만에 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난하게 날씨 변덕이 많았던 동부에서는 이정우가 펄펄 날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역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미국 매체들마다 이정우의 활약상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날 이정우가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음에도 미국 방송 CBS에서는 4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주목할 만한 스토리라인 10개를 소개하면서 이정우의 활약상과 기대감을 장문으로 전했습니다. 현재 기록과 컨택과 타구 속도가 매우 훌륭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멜빈 감독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삼진율이 리그 평균이 22.5%인데 이정우는 14.4%밖에 되지 않고 타구 속도도 리그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이정우의 타구 속도는 지난 시즌 본인 기록보다도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정우가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길 본인이 겪었던 투수들의 구속과 회전율보다 더 레벨이 높은 투수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미리 전략을 컨택에만 집중하려고 했고 그래서 타구 속도는 신경 쓰지도 않았지만 결과 자체도 그리 좋지 않으면서 이정우는 스탠스와 컨택 타이밍만 바꾼 채 본인 스윙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고 그 전략이 제대로 통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우의 기록이 더욱 우연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CBS 기자는 이정우의 활약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1경기밖에 출전하지 않았고 지난 시즌 포함해도 58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타자도 반짝 활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평가는 이 기자 또한 이정우의 활약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스태캐스트의 통계로 보면 이정우의 예상 타율은 무려 3할 3푼 7리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아니라고 한 거죠. 이정우가 전날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도 기록상으로는 5타수 무안타였지만 전문가들과 팬들도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타석에서 좌익선상 2루타가 나올 뻔했었는데 그걸 이정우 못지않은 슈퍼캐치가 나오면서 아마도 그 슈퍼캐치에 힘입어서 에인절스가 대역전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3점을 리드한 채 9회 마무리 투수를 올렸는데 무너졌으니까요. 기분 좋게 홈으로 오진 못했습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팀은 밀워키 브루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 역시 처음 상대하는 팀입니다. 현재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2위를 달리면서 승률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기억이 있는 팀입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투수는 밀워키의 신인급 투수인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올 시즌 밀워키가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2경기 등판에서 10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치고 있고 우투수인데 최고 구속은 97마일까지도 던지긴 한데 평균 구속으로는 94마일 정도입니다. 구종도 다양하다고 하고요. 그럼 에이스급 투수냐? 그렇게 보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스터라는 투수가 상대했던 팀이 메이저리그 평균 이하 팀인 콜로라도를 상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현재 잘 나가곤 있지만 그래도 핵타선이 있다고 볼 순 없죠. 그리고 김하성이 이 선수를 상대한 적이 있는데 당시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때렸다고 합니다. 네. 이정우와 김하성은 매우 친하니까 기대감이 더 올라가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발 투수는 로비 레이입니다. 제구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승수를 쌓고 있던 투수인데 지난 필라델피아전에서 황당한 투구로 팬들을 실망시켰다 보니까 과연 밀워키전에서 버틸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들쭉날쭉한 투구가 되겠죠. 이정우는 3번 타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1번 타자 야스트렘스키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도루 실패와 아담에스 이정우까지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면서 1회가 끝났고 2회에는 로비레이가 평생 홈런 한번 쳐보지 못한 9번 타자에게 2점 홈런을 맞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날 충격 패배를 벗어날 방법은 안방에서 승리밖에 없는데 리드를 허용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1점을 추격한 상황에서 3회에 이정우가 주자 없는 원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는데 초구가 볼이 들어오자 2구째에 노리고 타격을 했는데 이번에도 범타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만약 4안타를 쳤다면
타격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우선 두 타석 무안타가 되면서 과욕을 부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홈런 에이스도 아니고 페널티킥도 아닌 150km 이상의 돌덩이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걸 안타를 쳐야 하는 매우 어려운 스포츠잖아요. 네, 로비레이는 5회까지 90개가 넘는 공을 던지면서 투구를 마무리했고, 샌프란시스코는 5회 말에 상대 실책에 의해서 1점을 추가하면서 동점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이 선발 투수도 교체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정우가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섰는데 원아웃의 주자 1루였습니다. 이정우는 카운트가 불리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볼을 골라내면서 투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의 공을 던지겠습니다. 이 상황만 봐도 이정우는 정말 좋은 타자입니다. 투수가 압박당하고 분위기가 고조되자 정우리라는 구호가 곳곳에 들리더니 점점 커지면서 관중 전체가 정우리를 외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정우도 심장이 뛸 수밖에 없죠. 이정우는 7구째에 96마일 빠른 볼을 제대로 잡아당겼는데 하필 배트 아래를 맞으면서 97마일의 타구였지만 이루수가 잡았고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2%씩 아쉬움이 남네요. 근데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이정우가 팀의 슈퍼스타임을 제대로 알게 해줬습니다. 현재 이정우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려서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중후반부에 타격이 매우 좋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정우도 중후반부에 훨씬 성적이 좋기도 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6회에 플로레스가 솔로 홈런을 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이제 7회에 이정우가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야스트렘스키가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이놈의 문제야 아다메스. 아무리 봐도 김하성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이 아다메스가 병살급 타구로 투아웃이 되면서 이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한한 광경이 또 목격되었습니다. 미러키 코치는 7회에 좌투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보통 좌투수는 좌타자에 강하기 때문인데 아다메스가 나설 때는 코치진이 가만히 있다가 좌타자 이정우가 나서니까 코치가 마운드에 오른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정우를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한 거죠. 이정우는 좌투수에게 굉장히 잘 칩니다. 이미 어제 기쿠치 만나기 전까진 거의 5할에 육박했습니다. 그걸 미러키도 분석이 되어 있는 거죠. 초구에 94마일 몸쪽 깊게 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구째에 이정우가 제대로 받아치는데 165km 강한 타구가 쭉쭉 뻗어가면서 우측과 센터 완전히 갈라버리면서 펜스까지 타구가 굴러갔고, 아다메스는 득점을 했고 이정우가 3루타 타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왜 뛰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2루타가 10개로 전체 1위였는데 2루타가 더 추가되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3루타는 사이클링 히트 나올 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정우가 홈에서 팬들에게 시원한 3루타로 슈퍼스타임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중계진도 이정우의 좌투수 상대 안타 개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홈경기고 앞서 나갔기 때문에 9회 말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도 5번째 타석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정우의 시원한 3루타를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네. 이정우는 타율이 살짝 내려가면서 3할 2푼 9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점 하나를 추가했죠. Not bad. 다음부턴 경기 초반에 부탁할게.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